대학마다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등록금은 10년 가까이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발목 잡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도시 공공 디자인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도심 곳곳을 새롭게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2017 대구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 경기 대회에 전 세계 75개 나라에서 4,700명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대구시가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을 위해 올해 21억 원을 산업체에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아침까지는 공기가 많이 차갑겠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만 늦은 퇴근길 무렵부터는 비나 눈이 내릴 수 있어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비로 내린다면 5mm 미만, 눈으로는 1cm 안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가 영하 4도, 안동 영하 7도, 의성 지역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학마다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가장 큰 수입원인 등록금은 10년 가까이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발목 잡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가기 때문인데 이러다 보니 재정 부담은 늘고 특히 지방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경북대와 영남대 등 지역대학 대부분이 올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2000년대 해마다 6% 안팎의 인상률을 기록하다 최근 10년 가까이 동결하거나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2유형 등 대학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각종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는 재정지원사 참가 못하고 학생들 장학금이 이렇게 못 주니까 결국은 못 올리는 거죠.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이 대학마다 학생 정원은 평균 7% 이상 줄어들어 사립대학들은 연간 수백억 원대의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사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상경비로는 못 써요. 대부분이 연구경비 또는 학생경비, 학생들은 좋죠. 특별 프로그램하고 인턴 프로그램도 하고 해외 연수도 가고 뭐 자금도 받고 좋은데 사실 학교 경영 운영상에 보면은 도움은 적자 폭이 커지면서 교수 연구비는 줄어들고 전임 교원이 시간 강사 강의를 대신하게 하는 등 대학 교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형편이 좀 안 좋은 지역대학들은 정원 줄여야 되지. 이제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제 학생들 순수 교육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민이 되는 이제 이런 순간까지 갈 것 같아요, 느낌이. 인구 절벽 시대, 돈줄을 진 교육부의 견제가 커지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재정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 달서구 도로가에 유적지를 알리는 독특한 조형물이 등장해서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최근 도시 공공 디자인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도심 곳곳을 새롭게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도로. 선사 유적공원을 알리는 도로 표지판의 윗부분이 찌그러져 있고 그 위로 원시인이 돌도끼로 표지판을 내려찌은 듯한 익살스러운 모습의 조형물이 눈에 띕니다. 독특한 조형물 덕에 광고 효과도 톡톡합니다. 선사유적공원이라고 나도 다 여기 사람도 처음 봤네요. 달서구청이 구석기 유적지를 알리려고 광고 천재라 불리는 대구 출신 광고 전문가 이재석 씨에게 제작을 맡겨서 만든 광고 조형물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저희는 의견을 이제 수용하고 최고의 전문가한테 저희가 디자인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달서구에는 또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을 끄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준공한 이 아파트 단지는 회색 일변 있는 다른 아파트와는 달리 이렇게 외벽을 다양한 색깔로 칠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섬유 패션 도시 대구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게 시공사의 설명입니다.
북구 안경거리에는 버스 승강장과 가로등이 안경 모양으로 장식돼 있고 만촌동 수성청소년경찰학교 건물 외벽에는 망원경을 든 경찰관 조형물이 붙어 마치 경찰이 학교 폭력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공 디자인들이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 공직 사회가 많이 유연해진 데다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이게 밀고 가야 될 것들이 바로 디자인 정책이거든요. 그래야만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고요. 예산도 이렇게 뭐 잘게 나눠 쓰는 것들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제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컬러풀 대구라는 말을 앞세웠지만 그다지 컬러풀하지는 못했던 대구시. 공공 디자인 정책만큼은 단체장이 바뀌어도 연속성 있게 또 전문성을 갖춰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2일까지 2017 대구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 경기 대회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전 세계 75개국에서 4,7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참가자가 2,800명, 해외가 1,900명으로 참가 국가와 인원에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참가한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 경기 대회는 지난 2004년 독일에서 처음 열린 이후 유럽과 미주에서 6차례 열렸고 아시아에서는 대구에서 처음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다음 달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7일간 대구 육상진흥센터 실내 육상 경기장 등 3곳과 주변 도로에서 열리고 60m부터 3000m 달리기와 하프 마라톤 등 22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포항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현실 증강 기술을 이용해 북극곰과 고래를 만나는 체험 공간도 무료로 운영되는데 아이들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덕장을 실내로 옮겨놓은 듯 과메기들이 가지런히 널려 있습니다. 과메기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던 옛날 대포집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원적격인 청어 과메기와 요즘 대세가 된 꽁치 과메기, 고깃배와 구룡포의 과거 생활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북극 탐험 체험 공간은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입니다. 가상의 펭귄과 북극곰, 범고래를 만나 안아도 보고 장난도 쳐봅니다. 펭귄이 나와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북극곰 배도 만지고 하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요. 물고기 터치풀에선 바닷고기와 민물고기를 가까이에서 구경하고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애들이 직접 이렇게 느끼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는 곳 같아서 재밌게 잘 보고. 지난해 9월 문을 연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에는 주말에는 하루 2,000명 가량이 다녀가는데 하루 전에 전화로 예약하면 해설사의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휴일을 맞은 구룡포항 일대는 제철을 맞은 대게와 생선회 등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러 온 관광객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상주 영덕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청송과 영덕 같은 구는 개통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영양구는 고속도로 연결도로가 없어 여전히 교통 소외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결도로 개설이 시급해 보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의 영양 IC입니다. 여기서 내려 영양으로 가려면 다시 국도 34호선으로 청송군 진보면 월전 상거리까지 되돌아가서 국도 31호선을 타고 또 들어가야 합니다.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서 영양까지 가는데 30분이나 걸립니다. 안동에서 갈 경우 단축 효과가 거의 없어 아예 국도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고속도로 개통됐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안동 가는 거리가 우리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지만은 사실 큰 저게 단축이 안 돼요. 고속도로 교통 효과와 영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선거리의 연결도로 개통이 시급합니다. 영양의 편리와 진보면 신촌을 간 지방도 925선 18.6km의 연결도로를 개설하면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됩니다. 직선으로 뚫으면 아마 10분 정도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되면은 이제 고속도로 효과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좀 효과가 많이 생기죠. 경상북도는 진보면 신천리와 석부면 닭골리를 잇는 3km의 미개설 도로에 110억 원을 투자해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공사를 올해 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925호선 전체 구간에 570억 원을 투자해 선형 개량 등의 도로 확장에 나섭니다. 지방도 925호선 미개설 구간 3km를 확장하는 걸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요. 31번 국도 16km 구간에 대해서 정부의 4차선 확장을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4차선 도로가 없는 영양군은 경제적 논리를 벗어나 국가 균형 개발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달구문화방송은 지난 2016년 11월 2일 문경 아자개빵 연탄빵 인기라는 뉴스를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연탄빵은 문경 아자개 시장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강릉 키크러스 카페 장현희 대표가 개발했고 시장 측에서 이 제품을 단순 재포장해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기에 이를 정정 보도합니다. 다음은 영원함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원함 교환 뉴스 순서입니다. 가스 타이머 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잠기는 장치여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유용한 장치인데요. 광주 전남 보급률은 5%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구 경북 지역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송정근 기자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83살 박옥자 할머니는 며칠 전 집에 큰 불이 날 뻔했습니다. 약을 다리기 위해 가스렌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외출한 겁니다. 2시간 뒤에 깜짝 놀라 집으로 부랴부랴 돌아왔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랄 때 와 이거 뭐 큰일 났네 그러고 본게 첫 단지는 그래도 안 타지고 아주 약도 안 타지고 이런 몰래 이마이나 그리게다 땅게 있더만. 화재를 막아준 건 집에 설치된 가스 타이머 콕이라는 장치. 설정해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잠기는 장치가 이렇게 설치돼 있어 박 할머니는 큰 화를 면했습니다. 홀몸 노인들은 고립된 환경과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이렇게 화재 위험에 노출되곤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2년 전부터 가스 타이머 콕 장치가 무료 보급되고 있는데 광주 전남 보급률은 5%에 불과합니다. 특히 광주는 시가 따로 보급에 나서지 않아 홀몸 노인 가구 보급률마저 1%에 그쳤습니다. 시민 요구가 거세지자 광주시는 일단 올해 홀몸 노인 가구 10%에 장치를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노인들 이렇게 건망증 때문에 화재라든가 이렇게 특히 경로당에서는 이렇게 너무 위험하고 취약하니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작년에. 한편 최근 3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가스레인지 등 음식조리 부주위로 모두 700여 건의 불이 나 9명이 숨지고 3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다음은 경남문화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거창군이 경상남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군내를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의 요금을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교통약자인 노인과 학생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문화방송 박민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요일마다 노래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거창읍에서 위층까지 버스를 타는 이 분순 할머니. 농어촌 버스는 노인들에게도 요금 할인이나 면제가 없어 이 할머니는 편도에 1,800원을 꼬박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창군이 도내 최초로 1,000원 버스 단일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우리들이야 남한 노인들은 돈 한 푼이라도 아끼면 좋죠. 뭐 고마운 일이죠. 거창 군내버스 요금은 편도 기준 기본 요금인 1,250원부터 많게는 3,700원까지입니다. 또 초, 중, 고등학생의 요금도 기본 850원에서 500원으로 단일화됩니다. 때문에 군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60대 이상 고령층과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인 원거리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 이동권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00원 버스 단일 요금제에 따라 거창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5억 원 안팎입니다. 현재 거창군에서는 39대의 군내버스가 7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객은 50만 명입니다.
거창구는 앞으로 여론 수렴과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 뒤 오는 7월부터 천원버스 단일 요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국비 10억 원과 시비 등 모두 21억 원을 들여 달성군 현풍 구지면 이른 테크노폴리스의 주택과 산업체 36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지열 설비 등 780kW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보급합니다. 내년부터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서 주택과 산업체, 공용시설 등 100여 곳에 총 용량 2메가와트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대구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에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6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또 학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구시 교육청에 3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예산은 대기전력 차단 장치나 조명 절전 장치, 절수기기 등을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빗물 이용 시설을 갖춰 상수도 정수 비용을 절감하는 학교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빗물 이용 사업을 함께하는 학교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고 대구시 교육청은 다음 달 말까지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늘부터 이달 24일까지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일대에서 생산되는 미나리의 농약을 비롯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와 구군위생과가 함께하는데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옥포, 화원 등지에서 생산 판매되는 미나리를 무작위로 채취해서 잔류농약과 250여 종의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 넘게 검출되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약 50헥타르 밭에서 160여 개 농가가 미나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아침까지는 공기가 많이 차갑겠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만 늦은 퇴근길 무렵부터는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눈으로 내린다면 1cm 안팎, 또 비로 내린다면 5mm 미만 정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청도 영하 10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모두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 영하 10도, 구미 영하 2도고요. 낮에는 김천이 7도, 구미 8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13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5도에서 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낮 동안 눈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